안녕하십니까. 자, 139페이지 제6장 시설관리. 이 시설관리는 하자부수 제도와 장기선 계획인데요. 항상 4문제 이상 꾸준히 나오는 곳입니다.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출제되는 문제 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수 있도록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예상 문제를 철저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는 이제 전반적인 유지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요인이 있고, 기능이 떨어질 때 어떻게 기능을 회복시키느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점검 또 진단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기능이 저하된 부분을 찾아서 보수와 수선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절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검이란 1번이죠. 이렇게 이제 유관조사하는 걸 얘기를 하고, 청소, 이건 이제 먼지 털고 이런 거죠. 자, 3번 보시면 수선 보시면, 자, 이 보수와 수선의 차이는, 이 보수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죠. 단기적. 또 단순한 교체를 얘기를 합니다. 수선은 장기적인 이야기죠. 그렇다 보니까 좀 계획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3번 보면, 수선은, 예, 이렇게 수무적인 부품이나 재료를 단순하게 교체하는 거다. 보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따라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진단은 전문가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요 문제를 이제 한 번 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순 교체,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보수라고 한다, 그 얘기죠? 2번,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번 문제부터 이제 하자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이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자, 우리 이제 기산점인데요. 기산점은 이게, 이때, 7회 때는 그냥 무조건 사용검사일로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요 부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이 되죠. 이 문제는 이제 7회 때 문제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다르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청구권자 나오죠? 청구권자. 청구권자, 그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그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청구에 대해 사업 주체는 15일 이내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15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으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쓸 수가 있어요. 답은 3번.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하자 진단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전체 절차적으로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제 반환하는 문제잖아요. 반환. 반환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되니까 1년 지나면 10%, 2년 지나면 25%, 3년 20%, 그리고 나머지는 15%씩 반환하죠. 그래서 10년 지나면 100%가 다 반환이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번 문제 보시면 3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20%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죠. 2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문제도 세 문제인가요? 이렇게 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요 이제 반환 시기 이야기하는데 1년 지나면 10% 맞죠? 2년 지나면 25% 맞습니다. 3년 지나면 20 맞죠? 그 다음에 4년 지나면 15%씩이에요. 그죠? 요게 잘못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이 11, 13, 15 이렇게 이제 연거푸 나온 거죠. 자, 그래서 1년이 경과했다 그럼 10%, 또 2년이 경과했다 25%,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요. 하자담보 책임기간. 뭐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걸 이제 머리 글자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답은 내십니다. 그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년은 조금 미칠 수도 있자뇨. 이렇게 충청도 버전으로 하고, 3년은 소재, 지구, 보수가 온, 자발 승인, 4년은 홈 방지처, 5년은 가로로 된 내력 구조부죠. 보, 바닥, 지붕이 그렇고요. 10년은 세로로 된 거, 내력벽이나 기둥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7번 문제 보시면 3년인 걸, 그리고 2년은 이제 나머지예요. 2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50개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머지로 이렇게 정리돼요. 자, 보시면 3년인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죠. 소재지구, 포수가온, 자발 승인.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요 리을번에 있죠. 구조용 철골 하고, 그 다음에 승인할 때 승강기인양기 이응번에 있죠. 이 두 가지가 3년입니다. 그 동력설비공사는 2년, 지붕방수는 4년, 지하저수조 2년, 구조용 철골 3년, 철골부대 2년, 여론설비 2년, 일반 철근 콘크리트 4년, 승강기인양기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방제설비 2년 그렇습니다. 예,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8번 문제 봅니다. 뭐 계속 나왔는데요. 뭐 9회 10회 계속 나옵니다. 철골공사 중 구조용 철골 또 나오네요. 3년. 자, 창호공사 중 참호철물. 예, 이건 이제 2년입니다. 2년. 예.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고, 온수공급설비공사 2년. 지붕 및 방수 4년이에요. 타일공사 2년. 자, 9번 계속해서 보십니다. 전기기기공사. 전 없죠? 예, 전기기기 2년이에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고, 방수공사 4년 맞죠? 승강기인양기 3년, 동력설비 없죠? 2년, 조명설비 여기 조금 미칠 수도 1년이죠. 예. 지금도 이제 문제를 가만 보면요, 이렇게 이제 짚는 문제들만 좀 많이 또 짚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크게 염려는 안 돼요. 자, 10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대놓고 통신, 뭐 통자는 없잖아요. 없으면 무조건 2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5계급수, 지하저수조도 없죠? 5계급수, 없잖아요. 2년. 그 다음에 문짝, 이것도 2년 맞고요. 온돌공사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여기 있어요. 보수가 3년입니다. 근데 온돌공사 2년 그랬으니까 요 4번, 이게 이제 잘못됐네요. 그죠?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봅니다. 3년인 것만으로 짝 지어져라. 자, 기억번 철근 콘크리트는 4년이고요. 구조용 철골, 이거 계속 나오네요. 그죠? 이거 3년. 그 다음에, 목공사, 나머지 2년이고요. 지붕공사, 이거 4년입니다. 가스 설비공사 중 할 때 이거 가스. 저장 시설공사. 3년 맞죠? 따라서 니은, 미음 4번 선택합니다. 자, 계속 나와요. 그죠? 12번.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우리 이제 18회 시험 볼 동안에 16번 나왔어요. 거의 매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다른 것. 옹벽, 없죠? 2년. 지하저수조 없죠? 2년. 우생기구 없습니다. 2년. 타일공사 없습니다. 2년. 그리고 지붕방수공사는 4년. 답은 여기에 되어 있는 그죠? 5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13번 나머지 하나와 다른 건 뭐냐? 철골부대, 위생 이런 거 다 2년이고요. 여기 여기 3년이죠. 수변전. 따라서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4번 문제 계속해서 보죠. 1번 5계급수, 예, 5계급수, 5가 없죠? 2년. 예, 창 없죠? 2년. 그 다음 3번에 지붕 4년. 이거 뭐 거의 비슷한 패턴이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 지붕공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5번입니다. 하자 보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하자의 조사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설계 도면 시방서를 참조해라. 좋습니다. 자, 2번. 예, 실제 하자 보수 비용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3번 보시면 하자 청구를 받으면 15일 이내 보수하라 그랬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4번 보시면 종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정리를 해야 돼요. 종료. 이거 4번에 나오는 종료. 자, 아까 그 기산점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구분이 됐듯이 종료도 전유 부분의 종료와 공용 부분의 종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은 입주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사인이 있으면 되고, 공용 부분은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4번 하자보수 종료 확인을 위해서는 입주자 그의 대리인 공용 부분은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사용 내역 신고와 관련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0일 이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하자 보수 청구는 입주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까 청구권자 이야기할 때 입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입주자가 청구권자예요. 청구권자. 그러니까 당연히 입주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건축주 당연히 의무자에 포함이 되죠. 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금 예치를 하지 않으셔도 되죠. 자, 계속해서 17번 문제입니다. 하자담보 책임관. 이번에 이제 주관식 문제네요. 그죠? 통신 및 방제 설비 공사 중 자동화재 탐지 설비 몇 년이냐? 여기네요. 여기. 자, 발생인 자동화재 탐지 설비 3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지붕공사. 이거 몇 번 나오네요. 4년. 3, 4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18번 보시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오죠. 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를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하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가냐면 청구권자하고 이행 의무자, 요자들의 어떤 하자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죠. 근데 18번에 1번을 보시면 사용자가 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용자는 청구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하자심사 분쟁조정에는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국토부에 두도록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자와 관련된 문제를 보셨는데요. 대다수가 어때요? 대다수가 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묻는 문제, 그리고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나 일반적인 절차 중에서 기산점이나 종료 이러한 부분들, 또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과 관련된 부분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다뤄볼 텐데요. 요건 조금 이제 하자보수하고 조금 패턴이 달라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은 뭐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습하실 때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은 좀 깊이 있는 학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자, 19번 문제 봅니다. 그래서 이 장기선 계획과 장기선 충당금 관련된 문제는 마치 그 회계관리 공부하시듯이 전체적인 내역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그냥 읽어가면서 하면 이거 이제 그 함정에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선 충당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한 후에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장기선 계획에서는 크게 세 가지죠. 수립, 검토, 조정. 조정 교육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 장기선 계획은 이게 디테일한 부분이 거의 고정돼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수립, 사업 주체, 리모델링 하는 자가 사용검사 시에 사용검사권자 주면 사용검사권자가 관리 주체를 줍니다. 요 기본적인 패턴, 그죠? 검토 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가 하고요. 그래서 조정은 3년마다 하고 3년 경과 전에 하겠다 하게 되면 입주자 과반 수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정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임의 교육으로 관리사무소장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큰 틀 보셨고요. 장기선 충당금은 네 가지입니다. 장기선 충당금의 금액과 사용은 장기선 계획으로 정하고, 그리고 요율, 사용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죠. 자, 여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기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그 얘기는 적립에 따른 요율을 말하고, 적립할 때는 상황을 보고 적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구연한을 좀 봐야 돼요. 를 보고 이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죠. 자, 19번 문제는 장기선 계획의 조정 기간에 대한 문제예요.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죠? 1번 3년마다 조정하고 3년 경과 전에 조정하겠다. 입주 과반수 문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4번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보시면 장기선 계획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대놓고 300세대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수립 의무 대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수립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 중앙집중식, 지역난방, 주택과 주택의 동일건축물, 여기가 장기선 계획 수립 대상이죠. 그래서 300 승강기, 지역, 난방, 또 동일건축물은 장기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 보시면 장기선 계획을 3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는 것이 원칙. 입주자 과반수 면동이 얻은 경우는 3년 경과 전에 조정할 수 있다. 맞는 표현 같지만 그걸 사업 주체가 하는 건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예요. 관리 주체죠. 그래서 요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2번. 그죠?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수립을 하는 거고 요자는 검토 조정을 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이 장기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죠. 이건 뭐 어렵지 않고 회계관리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립, 장기선 충당금 이 적립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이에요. 그죠? 1년이 경과한 날이 있잖아요. 이 날. 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합니다. 하루라도 있어도 한 달 걸 부과를 하는 거예요. 자, 장기선 계획을 수립하는 자, 이거 수립할 때 사업체 리모델링 하는 자죠. 이 자들은 뭐 원가, 비용 이거 알아야 되죠. 소요 비용이 얼마인지. 당연합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주택법령상 장기수선 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자, 200세대의 경우에 지역 난방이다. 그럼 수립해야 되느냐? 지역 난방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수립해야 되죠. 그죠? 맞습니다.
뭐 300세대 이상 당연히 수립해야 되죠. 400세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4번 그죠? 자, 5번 보시면 장기선 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3년 경과전에 입적하면 이거 뭐 똑같이 나왔는데 이거 지금 똑같네요. 그죠? 4번 보시면 사업 주체가 하는 게 아니죠. 사업자는 수립을 하는 거고 검토정은 입자 대표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22번 보시면 수선주기가 나오는데요. 마치 하자보수제도에서 하자보수제도에서 그 하자담보 책임 기간 조금 미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이제 물어보듯이 또 그 한 절반 정도는 이걸 물어봅니다. 22번. 이게 뭐냐면 수선주기예요. 전면 교체를 얘기를 하죠. 이걸 이제 단순함기로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30년, 25년, 20년, 15년, 10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외발, 전철, OK, 홈, 집으로 잘 간다고 얘기죠. 25년은 전쟁 때 난 변 보고 알프스 피난. 이산가족 찾죠? 전쟁 나고 나서. 그래서 아시콘, 유기자, 소개, 수배, 단. 그 다음에 문화가 고도급, 보배, 승기, 아업이, M.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회상한다 그랬죠. 윤환순, 유홍기, 급, 보배, 시기가, 자, 이렇게 이제, 이 주기는 뭐 이제 이렇게 기출문제 쭉 보시면, 물론 이제 이게 이제 147개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근데 거의 이제 이 범위를 가지고 이제 추정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시면요. 고가수조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철판 콘크리트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서스, 스테인레스고 이건 철판. 그래서 이건 맞고 급수관. 이거 뭐 급수관 15년 맞죠? 가스 설비 배관 교체 그랬는데 가스 설비 배관은 10년이죠. 20년 여기 있죠. 아시콘 유기자 소개수배 단 이렇게 돼 있는데 가스 배관의 경우도 20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난방 설비 유류 저장 탱크도 20년이죠. 그다음 승강기 기계장치 이건 15년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 뭐 주관식으로 나오는데요. 보일러는 몇 년이냐? 보일러 이거 15년입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액체 방수 10년이죠. 자,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소화펌프는 20년. 소화펌프 20년. 스프링클러는 25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막상 이렇게 암기를 안 하면 뭐 이게 몇 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다행히 이제 요 범위 내에서 많이 이제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 내용 학습을 하실 때 이제 한국의 근대사, 1930년대 6.25 전쟁, 이산가족 찾기, 문화부흥, 과거 회상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쭉 응용을 해서 암기를 했던 겁니다. 자, 25번 보시면, 수립기준 수선주기가 동일한 공사로 짝지어진 것. 자, 아까 가스배관 20년이었죠. 그 다음에 소화설비의 급수전, 뭐 이런 것들은 15년이고요. 그 다음에 난방설비의 난방관은 25년이에요. 지금 이제 다 틀립니다. 20년, 15년, 25년. 그 다음에 5개 부대시설, 이게 15년이에요. 15년. 5개 부대시설 15년. 그래서 여기는 급수관하고 5개 부대시설. 그 다음에 유량계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8년입니다. 물론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급수관하고 요 5개 현관 또 진입로 지붕공사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봅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제 문제가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보셨던 뭐 이런 이제 검토 조정이나 조정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깊이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26번 문제는 뭐냐면 장기순 충당금을 정률 체감식으로 적립하는 경우의 기술이다. 내구연한이 경과할수록 장기순 비용은 일정하게 체증하고 없던 적립 방식을 적립하더라도 충당금의 합계는 같다고 전제한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건 요율 적립에 관한 응용 문제입니다. 이제 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우선, 자, 이쪽에서 볼까요? 예, 이쪽 공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이 나오게 되는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좀 보면, 일단 이런 기간이 경과하면서 이 지문에도 나와 있지만 수선에 따른 비용은 일정하게 이렇게 체증한대요. 일정하게 체증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일정하게 체증을 하는데 이 금액을 알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정하죠. 이걸 이제 우리는 계획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계획기간 동안에 수선비가 얼마가 나왔어요. 얼마. 다른 걸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적립에 따른 요율을 정률 차감식으로 하겠대요. 정률 차감식. 그럼 정률 차감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하는데, 이렇게 일정한 율로 체감하면서 돈을 걷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그래프가 적립 그래프가 되고, 적립에 따른 그래프가 되고, 적립 곡선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적립된 이 돈을 다 합쳐보면 이것도 곧 100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100원은 같으니까. 그리고 요건 이제 수선비 곡선이 되는 거죠. 수선비, 여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수선비 뭐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요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걸 이제 풀기가 좀 까다롭죠. 자, 중궁 후 초반기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제 초반기 제가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초반기예요, 초반기. 네, 요때. 요 시점에서 충당금이 적립액이, 적립 얼마큼 했어요? 이만큼 적립을 했죠? 적립액이 소요액은요. 소요액은 지금 이게 수선비가 이만큼 소요되니까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인가요? 그렇지 않죠.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체증법을 썼다면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 맞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 달라요. 체증법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액과 적립액이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법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지문도 한번 볼까요? 적립액의 누계치가 있는데 그럼 이만큼을 적립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 적립액의 누계치는 정액균등식은 이렇게 일정하게 적립한, 그럼 이 정액균등식은 이거잖아요. 그럼 이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많죠? 그게 일반적이죠.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27번 문제를 또 볼 텐데요. 요거는 금액에 대한 응용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금액에 대한 응용 문제 살펴볼 텐데요. 장기수선 계획 수선 주기와 관련된 문제를 요거 하나 이제 하고 정리를 할게요.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18회 때 나왔던 36번 문제 보시면 이 CC카메라 이건 다 60개월입니다. 60개월. 그래서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는 6년이에요. 스위치는 6년. 그 다음에 수송도료 요건 이제 10년이고요. 수송도료는 5년. 그죠? 수송도료 5년. 그리고 피례설비 같은 경우 나오죠. 25년. 승강기념기 15년. 그래서 답은 이제 3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요거 이제 지우고요.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금액의 응용 문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요율에 대한 응용 문제는 아까 그래프를 통해서 보셨고, 요 금액에 대한 응용 문제는
요 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식을 이해를 하냐면 월간 세대별 장기 수선 충당금은 계획기간 동안의 수선비 총액, 계획기간 동안의 수선비 총액을 계획기간으로 나누고 12로 나누고 총 공급 면적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세대 공급 면적을 곱해줍니다. 공급 면적. 자, 요 식을 정리해야지 이제 답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을 이제 암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로 이 그래프로부터 이 식이 나옵니다. 그죠? 적립한 돈을 우리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니까 이 장기수선 충당금 이 100원은 이 계획기간 동안의 수선비를 얼마로 가정을 했어요? 100원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계획기간 동안에 수선비 곡선에서 나온 돈은 100원. 그래서 수선비 총액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월간 세대별은 어떤 의미냐면 월간이란 얘기는 10년이다 그러면 10년 곱하기 12, 120개월로 나눈 거다 그 얘기죠. 세대별의 의미는 뭐냐면 세대별은 전체에서 세대가 차지하는 부분을 반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거, 하얀색으로 된 거, 빨간색으로 된 거가 이제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통해서 보면, 자, 27번 문제는요,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총 공급 면적은 분모에 있으니까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죠. 반비례한다 그래, 이런 걸 보고. 장기선 계획 기간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것도 반비례하죠. 세대 공급 면적은 분자에 있으니까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집니다. 그건 비례라고 하죠. 그죠? 수선비 총액도 분자에 있으니까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집니다. 비례라고 하죠. 근데 4번의 경우는 하자 발생 총량하고 얘기하는데 이 하자는 장기수선 계획에서 다루지는 않죠. 하자보수 제도에서 다루니까 이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요. 2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장기수선 충당금 어디다 쓰느냐? 장기수선 계획에 쓰죠. 그죠? 근데 입주자 과반수 면동의가 있으면 하자 관련 비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 청구권자가 입주자고 충당금도 소유자가 내니까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요율은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지문들이 이제 일반적인 지문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이런 내용들을 어디다 써놨냐면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5번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지문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30번, 이거 이제 15에 17에 이제 연거푸 나왔던 계산 문제예요. 요 식을 이용을 해서 답을 내봐라.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풀어보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29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총 세대수는 400세대고, 그러면 이제 지금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 X는 구해봐라. 그러니까, 총 공급 면적은 6만. 그죠? 계획기간은 10년. 그럼 12. 이렇게 되고, 세대는 200 곱하기 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계획기간 동안 수선비 총액만 구하면 되죠. 근데 여기 세 번째에서는 연간 수선비를 줬어요. 7,200만 원. 근데 이게 7,200만 원 그대로 놓고 계산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년 해야 되죠. 왜요? 이게 연간 수선비이기 때문에 이걸 총액으로 만들려면 계획 기간을 곱해줘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실제 문제 나왔을 때 이걸 빠뜨리고 쓴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은 2만 원 이렇게 되고요. 30번 문제는 이제 거의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연간 수선비가 1억 6,200만 원, 계획 기간은 20년 뭐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30번은 뭐 똑같이 유사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아셔야 푸실 수 있고 핵심 뭐예요? 연간 수선비를 주느냐 수선비 총액을 주느냐에 따라서 기획기간을 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31번 예 장기수선 계획 조정 이야기를 또 하고 있네요. 예. 자 조정은 입자 대표 관리 주체 할 수 있죠. 이번엔 요걸 이제 얘기를 하고 바르게 얘기를 하고 3년마다 하는데 2년 단위로 한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도 두 번이나 나왔었을 때는 얘를 사업 주체로 해서 두 번 틀리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번엔 이쪽을 또 틀리게 이렇게 지문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쪽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예. 자,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쓰는데 입적 과반수 면동이 받으면 하자 관련 비용을 쓸 수 있죠. 예. 자, 2번 요율은 내구 현황을 감안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합니다. 그죠? 적립 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4번 보시면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이죠. 요걸 잘못 썼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사용할 때는 뭐 입자대표 의결을 맡아서 쓰죠. 예. 그 4번 예, 보셨고, 그 3번 지문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부분 3번 지문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분양 전환이에요. 임대였는데, 이렇게 이제 분양으로 바뀌는 경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양 전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어요. 그러면 임대는 요율을 분양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얼마를 어떻게 걷어야 될지가 애매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분양도 무조건 다 임대 요율인 특수충 요율에 맞춥니다. 특별수선 충당금의 요율에 맞춰서 걷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하다가 그럼 언제 그러면 분양인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냐면 인수인계한 날. 인수인계한 날부터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분양이 있어도 다 특수충을 걷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33번 문제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수선 충당금 이제 옳은 것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인계한 날 이제 이렇게 지나면 이 특수충을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누구 주느냐? 돈은 입주자 대표에 줍니다.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에 주죠. 1번이 옳은 것은이네요.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잘못되어 있으니까 답으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 2번 보시면, 이제 공동명의로 하는데 단독명의로 할 수 있는 곳, LH 이런 데는 단독명의로 하죠. 그러니까 2번이 옳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사용하려면, 이 특수충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되죠. 협의. 승인을 받는 건 아니고요. 협의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이제 보고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 예. 그거는 관리사무소장이 보고하는 부분이 아니고 누가 보고합니까? 시도지사한테는 시정구청장이 보고하는 거죠. 자, 그리고 3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건 한번 이제 한번 이제 다뤄봤던 부분에 회계관리에서 회계감사한다. 그럼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이렇게 선정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시장구청장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직접 임차인이나 임차인 대표회의가 부담을 해야 되죠. 따라서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회계관리에서 다뤘던 문제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5번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장기수선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요겁니다. 요거죠. 300세대 이상, 그죠? 300세대 이상 주택을 공부하는 사업 주체 리모델링 하는 자는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어디에 수립을 하냐면 공용 부분에 수립을 하는 거죠. 따라서 사업 주체는 공용 부분에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300 그리고 공용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공용 부분. 자, 지금 이제 기출 문제를 보셨습니다. 자, 하자보수 제도는 하자담보 체인 기간, 그죠? 뭐 월등하게 이제 나타나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암기법에 정의하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고,
장기선 계획과 장기선 충당금은 장기선 계획 쪽에서는 이제 수립 검토 조정 요 얘기가 나오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응용도 안 되고. 쉽게 맞추는데 장기선 충당금의 일반적인 금액 사용은 장기선 계획, 요율 사용 절차는 관리 계약. 요거 물어볼 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쪽으로 와서 요 계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요율에 대한 이해 문제 이런 건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장기선 계획 수선 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철저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야 돼요. 자, 이제 기출 문제 이제 방향을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 유형화 되는지 이제 하자부 제도와 장기선 계획의 예상 문제를 다뤄보도록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